상해를 아는 언니들, 중국을 아는 언니들, 애터미를 아는 언니들, 중국 애터미를 아는 언니들, 아는 언니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매매님 목소리 회복되셨네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저 엊그제 통화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말을 못해요.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말쟁이야?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목이 따가워서, 도전 준비하면서 고생했네요. 이제 미팅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미팅 많지, 또 회의가 요즘 많다 보니까, 맞아요. 통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매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알아서 찰떡같이 전달을 잘 해주니까 저는 목 쉴 일이 없어요. 부럽습니다. 목 좀 한번 쉬고 싶어요. 막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목을 쉬어야 되나? 조만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알겠어요. 노래방 한번 가야 되나? 노래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정색을. 자, 농담이고, 저희가 이제, 도전을 앞두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통역을 많이 끼면서, 이제 파트너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힘든 일인지, 제가 정말 새삼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실은 최근에는 이제 미팅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차례 그리고 한 번 회의할 때 짧게는 1시간 반 해서 또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리고 저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연달아서 회의, 연달아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스폰서님들하고 우리 파트너하고 아니면 저도 다이렉트로 리더 미팅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터미가 상하 관계에 뭐 소통이 다다 그러더니 정말 제대로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저희는 이제 중국 사람하고 소통할 일이 많지만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든 뭐 러시아어든 그렇죠. 다른 나라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말을 한다고 해서 통역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맞아요. 말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 뉘앙스나 그 안에 내포된 여러 가지 그 뜻들을 제대로 전달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내공과 많은 센스와 많은 언어 감각과 막 이런 게 굉장히 순발력이 어떤 정말 함축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왜냐면 말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매매님 실력가. 오늘 갑자기 저의 무대인가요? 그러게. 오늘 좀 비행기 좀 감사합니다. 타시고. 열심히 일할 때 이렇게 칭찬을 받네요. 그러게. 중요한 건 통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의 그 뜻을 갖다 정확하게 상대에게 옮겨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상태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데 왜 우리가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잖아요. 때로는 말한 거에 겉에 보이는 그 직역만을 전달했을 때 사실은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역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달해 주는 게 정확한 맞아요. 전달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직역 의역도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뉘앙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나는 A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 전달이 됐을 때 B가 되는 거는 정말 심각하고 A 플러스나 A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사실은 100% 전달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통역을 하려면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영어. 영어 표현, 그렇죠. 신조어 표현. 또 이렇게 압축해서 말하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저 최근에 영끌? 이런 말, 영끌이 뭐냐. 한국을 안 사니까 도대체 그렇죠. 영끌이 뭐야? 그런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통역사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통역하시는 이분이 전문 통역사가 아니라는 걸 꼭 감안하셔야 돼요.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터미에 관련된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시는 분이 통역사가 아니라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이중언어가 되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거를 꼭 감안해야 되고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통역하시는 분이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조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런 압축된 아니면 외래어, 외국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회의하고 이랬을 때 서로 이제 의견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내용을 전달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통역하시는 분들 교포분이나 이렇게 이제 많이 보면은 그분들은 그 시대에 지금 뭐 20, 30대는 괜찮아요. 맞아. 20, 30대는 그런 영어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0대, 50대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만 해도 중국 분들은 러시아어를 많이 전공했어요. 러시아어나 러시아어를 했어요. 일본어를 제일 많이 해요. 교포분들이 특히나 이제 일본어를 맞아요.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외래어를 왜 예전에 일화를 얘기해도 되나? 예전에 저희 그 미용 교육하고 그랬을 때
이제 막 얘기하면서, 왜냐면 한국 선생님 오셔서 교육을 하잖아요. 중국 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킬 교육을 한다지 하는데 제품 교육하면서 밀크 타입이라는 얘기를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통역하시는 분이 클렌징이 밀크 타입이다 그랬더니 밀크 타입을 밀크 정말 우유가 들어있는 로션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타입도 아니고 로션이다.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있는 성분이 클렌징이다. 우유다라고 그냥 딱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제품에는 우유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야 좀 전에 제품 설명할 때는 뭐뭐뭐가 들었다 갔다 그러더니 그게 성분이라 하더니 결국은 또 우유가 들어갔다고?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입. 그때 통역이 뭐가 중요한지를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걸 꼭 감안하고 얘기하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스폰서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통역을 통해서 중국 파트너랑 소통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영어를 일단은 최대한 쓰지 않는다. 만약에 영어를 쓰려면 한국어로 그 표현을 정확한 뜻을 전달을 해서 표현을 해서 풀어서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그분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고서 맞아요, 접근합니다. 맞아요.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상관없어요. 어떨 때 그렇죠, 때로는 그렇죠. 정말 영문과 출신이야? 그러면 전혀 무관하죠.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발음상의 저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맞아요. 최대한 쉬운 말, 정확한 말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신조어. 그렇죠. 신조어도 어려워요. 뭐, 미투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신조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현재 흐름에 맞는 시사적인 말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터미 같은 경우는 유통 플랫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 물론 이제 이게 중국어로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제 그런 어떤 강의 수준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분한테 그런 때에는 어떤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거나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 했을 때 중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할까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중국도 굉장히 흐름이 빠르고 맞아요. 앞서가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그러니까는 내용을 잘 전달하면 되는데 관건은 통역하시는 그분이 알아들었느냐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핵심이에요. 그랬을 때 적절한 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근데 이제 있거든요. 통역하시는 분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맞아요, 알아듣는 맞아요. 것만큼만 통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의미가 100% 전달이 안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서 통역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화자한테 네 뭐라고요? 서민이스 팀부터 막 이래버리면 못 알아들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둘이서 얘기하다가 맞아, 끝나버려.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상황 그렇죠.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그런 신조어나 좀 어떤 꼭 이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통역을 하시는 분한테 미리 이제 언지를 줘서 그런 표현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런 단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이제 애매모호한 표현, 너무 추상적인 표현,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철학적으로 너무 막 그냥 돌려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미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뭐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전달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애매모호한 표현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회의하고 가는 목적은 전달을 정확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네.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라.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속담. 속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속담인데 우리끼리는 알아. 근데 그거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또 어려움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를 뭐 태도 얘기하면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합당한 중국어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통역하는 그분이 그걸 알고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또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애매모호한 왜냐하면 뉘앙스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말로 하거나 영어로 얘기하면 한두 단어로 딱 그거를 압축해서 그 느낌을 딱 알 것 같아. 근데 또 이걸 또 풀어서 얘기하자니 참 말이 촌스러워져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에 계신 스폰서님들이 나는 말을 요만큼 했는데 계속 이만큼 하는 거야. 통역하는 분이. 그럴 때는 그걸 갖다가 풀어주는 이해시키고 있는 맞아, 거죠. 맞아. 지금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다라는 거. 왜냐면 내가 말을 요만큼 해서 요 시간에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거, 전달해주는 거,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무슨 말을 저렇게 길게 해? 중국은 뜻글자라서 오히려 더 짧게 할 텐데. 근데 어떨 땐 또 그렇잖아. 나는 말이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하더니
가만히 있어. 끝났습니까? 끝났다고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짧게 맞아요. 선거를 그리고 잘할 수도 이제, 있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말을 잘하고 또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통역이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는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애터미 그냥 일반 통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애터미를 하는 맞아요. 사업자 중에서도 직급자. 왜냐면 직급을 가봐야 그 수준의 통역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일을 아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적어도 팀장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이 좀 통역을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스폰서님들이 다른 나라, 미국이나 다른 데서 또 통역을 해서 했을 때 하고 중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그냥 사업자가 다 이제 우리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하면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경소상을 신청해야지만 사업자인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그쵸. 이게 표현하다 보면은 뭐 한국식의 이제 표현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찡셔상 그래서 경소상들은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모를 때는 얘기들은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들 중에는 않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일반 회원들은 저기 사업자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제대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통역도 제대로 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전문 통역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애터미를 모르면 그럼요. 통역이 안 된다는 거죠. 어렵죠. 근데 매매 통역사 자격증 뭐 있지 않아요? 아니 저는 다른 분들한테 저 통역 전문적 통역이 아니, 옛날에 아니에요.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관광 안내 통역사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그때 공부 열심히 해서. 어쩐지. 아니야. 그때는 통역 안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내가 옛날에 동시 그런 통역사는 거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근데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기억력이 좋나? 아무튼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아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다 듣고 이걸 다 기억했다가 한 번에 확 해주지? 저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회의 끝나고 나면 A4 용지가 한 10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전문 교육할 때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쁘게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써서 그러니까는 정말 핵심을 안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핵심들을 빨리빨리 써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제재를 부러워하는 게 우리 스폰서님들 얼마나 좋은 강의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정말 열심히 적잖아요. 저는 적기만 해요. 적자 생존이니까 적는 건 또 제가 노트 필기. 노트가 지금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적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내 공부가 되고 정말 내 나중에 양식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진짜 집중해서 그 말을 바로바로 제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막 정신없이 적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통역하시는 분들 교포분이나 한족분 중에 한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통역을 하는데 너무 긴 문장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막 열정이 막 넘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의하시는 분이 알아듣나 보다 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시는 거야. 이게 통역이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안타까워요. 이럴 때. 그러고서 이제 제가 들으면 다 전달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냥 문장으로 개인 어떤 경험이니까 그렇죠. 쉬운 얘기들 문장으로 있잖아요. 해도 저는 몇 이거는 년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되는데,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은 뭐 두 문장, 세 문장 한 단락이 돼도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잘 정리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문 교육이라든지 사업 설명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제품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이제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은 한 문장씩 끊어져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제가 필 받아가지고 막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통역해야지 이러다가 이게 통역을 통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맥이 탁 끊기면서 맞아요. 내가 받았던 필이 빡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느낌을 내 감정을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생각나는 그 아이디어들이 있잖아. 막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통역이 한번 끊고 들어가면 맞아요. 확실히 감이 탁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너무 지난번에도 아쉬워요. 보면 총장님이나 단장님 이제 강의하실 때 제가 통역을 했잖아요.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더 나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제 강의를 지난번에 했을 때 정신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한국어에다가 중국말로 중국어에다가 하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중국말로 하고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내가 내 말을 진짜 혼자 다 하니까 거기다 사회까지 막 굉장히 좀 난처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생했어. 밥을 사줘야 되지 않나? 오케이, 밥 먹으러 갑시다.
아무튼 맞습니다. 아무튼 너무 우리 매매가 요즘 이제 도전이지만 여러 가지로 소통하느라고 정말 요새 너무 애쓰고 목에 이제 막 성대 결절 수술도 한 번 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또 한 번에 목이 확 하는 거를 보고 야 정말 이게 터미가 리더가 되는 게 이렇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쉽지가 왜냐면 않구나. 정말 감사한 게 다른 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을 만난 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소통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한 1년 반 이제 넘어가니까 여기 팀 저기 팀 막 이제 분명히 잘 되고 있었는데 뭐 이런 후문 들리고 저런 후문 들리고 그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소통이 안 됐다, 결국은. 맞아요. 하물며 같은 중국빈들끼리도 이게 잘 안 맞아서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도 아유, 소통이 안 어떡하겠어요. 돼요. 그러니까 왜 한국 중에 거시기도 있지만 그 말해야 돼, 안 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 많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아무튼 저희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통역이 얼마큼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그러면?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통역하시는 분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얘기한다. 자. 두 번째, 짧게, 또박또박, 그리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철학적인 표현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짜 우리가 어렵잖아요. 철학적인 표현. 너무 어려워요. 아이 모국어로 들어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문장씩 끊어서 얘기함으로써 너무 길게 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 그리고 영어 표현은 가급적은 그렇죠. 하지 않는다. 네. 영어 신조어 뭐 아무튼 외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속담 이런 거.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는 뭐 할까요? 오늘 중국어 오늘 지금 통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통역을 중국어로 뭐로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자체로 보면은 통이가 아니라 파니라고 해요. P 발음이 아니라 F 발음이에요. 그래서 파니. 들으면 일성인가요? 그렇죠. 일성. 들으면 들으면 팅더 출라이바를 중국어할 뻔했네. 들으면 딱 느껴지시죠. 판이 그래서 일성 사성입니다. FAN 판이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판은 번자 그러니까 번역할 때 번자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날 번이다, 뭐 뒤집힐 번이다 해서 번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역은 이제 통변할 그 역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이 그러면 우리 제재가 저에게 징빵워 판이 이렇게 징빵어 파니. 네. 아유, 맨날 나를 쓰는 도와서. 말이에요. 맨날 쓰는 말. 아니 이렇게 언제나 빵워 파니 없이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지금도 그날이 너무 빨리 잘해요. 오기를. 지금도 너무 잘해요. 아유. 빵워 파니 그러면 저를 도와서 통역 좀 해주세요. 그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오다 워좀 빼하오라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明天也是请帮我发好要的呢可以呀 可以啊 谢谢 자 오늘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